2024년 4월 3일 오전 7시 58분, 대만에서 무려 규모 7.2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는 대만은 물론 세계 산업계를 뛰어들었던 9.21 대지진 이후 25년 만에 일어난 것이었죠. 원고를 작성하는 지금까지도 대만에서는 여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6일 기준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1145명, 실종 6명, 442명은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25년 전 일어났던 9.21 대지진을 통해 대만이 지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피해가 모두의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 재난에 대해 세계 유명 가수 등의 기부와 위로가 이어졌고 여기에는 한국 스타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 조금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지난 2024년 4월 5일 대한민국 가수인 아이유씨가 대만으로 향한 것, 그것이 월드투어 때문이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물론 예정된 스케줄이지만 당시 지진이 일어나고 이틀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으며 특히 여진과 관련 수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나라를 방문하는 게 대만에게도 가수에게도 맞는가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죠. 아이유씨가 4월 5일 오후 타이베이 타오이안 공항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수백 명의 팬이 그녀를 보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녀도 공연을 고민했다고 알려졌지만 대만 공연 관계자들이 이를 개의치 않았다며 예정대로 와달라는 연락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중화권 연예계 정보의 정통화 언론들은 두 차례 공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며 떼창도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또한 중국 시보와 다수 대만 언론에 따르면 해당 공연에서 중국어, 영어, 한국어까지 3개 언어 자막으로 화롄 지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추모와 애도를 표하며 지진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든 분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라는 위로 메시지를 전했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공연에 참석한 팬들이 그녀의 표현에 감동해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죠. 이처럼 대만에서 우리 K-팝 문화는 재해도 쉽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만은 그래봐야 작은 중국 아니냐 혹은 혐한의 나라 아니냐라고 말이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분이 저를 흥미롭게 합니다. 대만에서 한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투르코리아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덧붙여 해당 영상은 제작 전 대만 한류 관련 자료를 모으던 중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슈를 이용하고자 만든 것은 아니며 동시에 대만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문화와 대만의 역사, 연관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부디 대만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대만의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 통상 타이완이라고 부릅니다. 대만 정부는 자신들이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의 혁명 이후 중화민국을 의미하죠. 많은 분이 중국 때문에, 국제적 외교 때문에 우리나라와 대만이 오래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80년대 후반부터 단교 직전까지 대만은 우리에게 있어 외교적으로 큰 존재였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중공이라 부르며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할 때 우리의 최고 우방국이었는데 당시 대만은 자유중국으로 불렸으며 항일전쟁과 반공전선에 있어서는 형제국이자 혈맹국이었죠. 한국전쟁 후에는 유엔 한국임시위원회 7개국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물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나라가 바로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주재 1호 외국 공간이 한국 대사관이었을 정도니까요. 물론 이후 힘의 논리에 따라 대만은 우리와 멀어지게 되었고 이는 대만 내 혐한 감정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혐한은 그 외에도 대한민국이 대만의 경제를 뛰어넘었던 것을 포함해 찾고자 하면 정말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를 떠올릴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실수를 한 바 있지만 한류라는 단어 역시 대만에서 탄생했을 정도니까요. 1997년 대만 일간지 중국시보가 우리 기업을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죠. 당시 IMF로 대한민국이 흔들린 시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서 선보이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대만에서 한류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만 한류의 시작을 드라마 불꽃으로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를 대만에 알렸으며 특히 대만 주부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었죠.
이후 연속으로 히트한 드라마가 가을 동화와 겨울 연가였으니 일본보다 한 단계는 더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은 대만 주부들 이상 여성을 떠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를 소비하게 만들었죠. 대만에서 한류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우리 문화는 대만에서 성공 후 그곳을 거쳐 중국은 물론 동남아와 일본까지 번져가는 묘한 특성을 가졌습니다. 즉 대만이란 나라가 한류 발전에 꽤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작품이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순위권을 장식하는 나라가 대만이며 작년 더글로리 파트 2의 경우 공개 직후 TV 프로그램 부분 1위를 차지하면서 대만의 TVBS는 한국 영상 콘텐츠가 현재 대만을 통치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실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해외 OTT 이용 행태 및 시장 조사에서 대만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함께 우리 콘텐츠가 자국 콘텐츠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팝을 비롯한 한국 콘텐츠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2021년 이후 대만에서 한류는 다시 한번 폭발했으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만 역시 드라마나 K-팝뿐 아니라 문화 전반 또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 식품 판매량이 810% 증가했으며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수 역시 인구 대비 세계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2023년 대만 방송국 TVBS는 한국예능 변혁이라는 특집 방송을 보냈습니다. 주제 중 하나가 한류를 통해 창출한 비즈니스 기회가 얼마나 클까 였죠. 해당 방송에서는 우리 문화 수출의 규모, 그 비결, 효과, 나아가 대만 내 한류 영향 등을 다뤘는데요. 현지 방송 진행자 송찬양 씨는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이 생방송에서 내 아이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한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방송은 90%의 학생들이 아이돌 스타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욕을 갖고 있다 라는 의견, 또 한국은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수출되는 문화 콘텐츠에는 항상 새로운 변화가 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를 보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게 대만의 한류를 함축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대만 혐한이라고 검색하면 이게 진짜인가 싶은 별별 에피소드가 가득해서 정말 한류가 인기 있는 곳인지 저조차 헷갈릴 정도니까요. 경제력이 미약했던 한국이 급속한 문화적,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한 반발, 동시에 선진 문화로서 한류를 소비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곳, 그게 바로 대만입니다. 이게 진짜 오래된 감정입니다. 문화 관련 부분만 살펴보자면 2010년대 소녀시대와 카라가 대만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킨 시기, 해당 아이돌을 배경으로 말하기 어려운 저질 만화를 만드는가 하면 각종 루머를 양산시켰고, WBC 경기에는 김일성 사진이 등장한 경우도 한국인들이 김치를 먹어서 기생충이 생긴다는 내용이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2014년 대만 선거 광고에 태극기가 출연해 혐한 감정을 이용할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참고로 해당 광고를 썼던 국민당은 당시 참패당했습니다. 또한 워낙 일본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곳이라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기존 세대 중 일부는 한류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죠. 이처럼 한류가 커짐에 따라 반한류 역시 커지지만 두 가지가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한류의 영향을 받은 대만 아티스트도 많고 그것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류를 본받아 자국 문화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 한류는 분명 우리에게도 대만에게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극단적인 반한, 혐한 내용은 2000년대, 2010년대로 최근에는 그마저도 줄고 있는데요. 이를 보면 대만에서 작게나마 남은 반한, 혐한 감정 역시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한류 감정이나 혐한 감정을 만드는 건 한류 때문이라기보다는 국제정세라는 이유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정세는 늘 바뀌게 되지만 문화가 가진 힘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류가 커지면 반한 감정은 묻히게 됩니다. 대만이나 중국은 조금 다른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바뀌는 경향도 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한류 흐름에 비하면 그것을 절대 크다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논하고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문화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나라는 과거보다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가진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시 한번 대만의 지진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지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